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한 뒤 자취를 감췄던 하야론이 왜 지금 와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최근 정치권에서 이 법률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하야론이 다시 이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온 말입니까? 네, 이게 시작된 게 지난 13일 그러니까 열흘 전입니다. 이 예.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당시 정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가적인 불행이고 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대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국회의장 주재로 이 4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도록 정치적인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취재진들이 이 발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틀 후에 이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또 이 하야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 바른정당의 이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정치적인 사면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야론이 급속도로 정치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특히 이 자유한국당의 이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냐 이런 질문에 뉘앙스만 남겨놓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서 예. 실제로 청와대와 모종의 협의가 있었지 않냐 이런 걸 암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 자진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청와대에서는 터무니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예.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 하야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청와대 측이 사실상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탄핵 인용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차선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당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봐도 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고영태 녹취록을 상세히 분석하는 등 이 탄핵 기각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기류가 변화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탄핵 사유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가 갑자기 탄핵 과정 전반을 문제 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탄핵 심판 진행 절차, 재판부가 폐양됐다 이런 얘기는 물론이고요. 지난해 12월에 국회 탄핵안 의결 이거 자체까지도 모두 정당성이 없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탄핵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해석도 내놨는데요. 이 박 대통령 측에서 이 탄핵 심판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논거를 만든 뒤에 대승적으로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갖춰서 최소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일만큼은 피하를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예. 겁니다. 따라서 이 박 대통령은 최대한 기다리다가 선고 하루 이틀 전에 전격 하야를 선언한다는 거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게 되면 현재는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하고 각하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박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로 고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쓰더라도 하루 전쯤 이렇게 쓸 것이다. 네. 이런 해석을 내놓는 의원도 있군요.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박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 이거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박 대통령 측에서 자진 사퇴를 얻을 수 있는 실익을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이게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가장 큰 관건이 형사처벌에 대한 사면 여부인데요.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면 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데 이후에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런 특권들이 다 박탈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형사처벌을 피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과거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 사례처럼 이 정치권에서 대타협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또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을 열어줄 경우에는 이 박 대통령도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에서도 탄핵 선고 뒤에 야기될 이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야권의 반발로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법적인 처벌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더라도 하나만한 일이 되고 말입니다.
이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탄핵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만큼은 피하자 뭐 이런 부분인데요. 예. 이 문제도 뭐 야권이 탄핵 심판을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여론이 동조할 경우에는 이 자진 사퇴 뒤에도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 자진 사퇴의 실익이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예. 결국 이 청와대가 실제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지금은 범보수 진영을 통해서 운을 한번 떼보고요. 이 야권과 여론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이는데 예. 당장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이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에서까지 하야론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서 박 대통령 측이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부 전준영 기자였습니다.